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신학성도의 그 거룩한 소명 중에 하나는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거나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 그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을 등지고 교회 열심히 하고, 가정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그걸 분리시켜서 가정은 세상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이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예요. 그것은 국가가 가정에 어떤 법으로 그걸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 그것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참 돌맞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돌맞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해도. 근데 앞으로는 진짜 돌맞을 각오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이제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목적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 임무와 목적을 주시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은 누가 가진 거였어요? 아담이 가진 것이고 하와는 소명을 돕는 배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목적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남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서 결혼을 하는데, 자매는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다. 형제는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합의부터 하지. 합의하고 결혼하지. 설국 결혼부터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교를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들은 남편에게 주로 양보를 해요. 왜 그렇다고요? 남편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가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원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이 남성된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 가족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가정에 충만하게 있을 때 성령이 담비와 같이 내려오고 하늘의 권능들이 그곳에 임하며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도 그 가정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내면, 인간 안에 그런 DNA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에게 좀 이렇게 순종하도록,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뭐 다 반대하고 온 세상이 다 변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를 믿고 의지하는 곳에는 그 남편들을 막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셔야 되고, 주님을 따르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일반적인 모든 일들은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이제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써요.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래. 원래 형제들이 먼저 그래, 주로. 순종하라 그랬잖아! 뭐 이래. 에베소 5장 몇 절에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이래요. 그럼 자매들 또 뭐라 그래요? 희생하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복종도 하고 사랑 안에서 희생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줄 테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유예점만 읽어봅시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영이 많이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천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각각 만드셨어요. 영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각각 만드실 수 있는데 사람은 왜 아담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얘기예요. 아담 하나만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붓고 쓰시는 거룩한 자손들이 그 가정에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줄기차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많을지라도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결혼하게 하셔서 자식을 낳게 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가정의 모형이 돼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자손들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계는 이 전통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1990년대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이 사단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이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페미니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취지는 괜찮습니다. 이 페미니즘이 처음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뭐 독일과도 전쟁을 시작하고 일본과도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 나가니까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수 산업이 뭐 총알 만들고 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걸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담 때로부터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여성들은 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깥 사람 또 누구예요? 아내들은 누구예요? 안사람.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들은 바깥 사람. 아내들은 누구라고요? 안사람. 남편들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살림을 한다 그러죠. 살림. 이게 살리다는 뜻이에요. 살림은 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밥도 하고 뭐 그런 집안도 잘 하고 뭐 이러면서 살리는 일, 살림을 하는 것이 원래 여성들의 일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이게 이제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공장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은 이 사회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지켜주고 있다가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여성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좀 늦었죠? 예. 근데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거 다 좋고 또 뭐 경제 활동하는 거 다 좋게 여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여성 차별, 여권 신장 이런 거 저는 아주 100%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우리 다 반대합니다. 예.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가 사회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여성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같이 육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가정일도 같이 하고 저는 아주 100% 좋게 여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눈짓만 해도 빨래바구니 들고 뛰신대요. 또 어떤 목사님 저번에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나 요즘에 설거지 하다가 습진에 걸렸어 뭐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고무장갑 끼고 해요. 난 고무장갑 끼고 하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그런 거 너무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걸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남성들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것을 너무 짓밟지 마시고요. 존중하시며 사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마트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자판대에다가 이런 점퍼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세일을 하는데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여보 일로 와 여기 세일 엄청나게 일로 와 입어봐. 남성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여자들끼리는 뭐 입어보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이러면서 다 사는데 그냥 하나 사 이러는데 에휴 그냥 어떻게 사 입어봐 엄청 세일해 입어봐 어떻게 입어봐 그냥 사 입어봐 그러니까, 싫어 그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말만 좀 좋게 했어도 안 그렇게 해요. 그냥 말만 여보 이게 좀 좋은 옷인데 세일하니까 한번 입어보면 어때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도 그럴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싸 일로 와 입어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들은 이렇게 이상한 자존심이 좀씩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존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남성 하나님의 DNA 창조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매님들을 보면요. 어떤 자매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왜 답답합니까? 그 형제님 참 순하고 성품도 좋은데 그랬습니까? 리더십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 리더십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이게 좀 남편이 앞에서 좀 끌어주기를 좀 이렇게 바라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하시기를. 이게 지금 페미니즘이 이제 저는 좋은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페미니즘은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머니. 그분이 그녀가 하나님을 그녀라고 부르래. 할렐루야. 뭐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비평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정의 틀을 모두 다 비난하는 일들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이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성경들은 이제 he 옆에 she, father 옆에 mother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성경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1915년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재정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7년에 이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결혼에 대한 법을 2007년에 미국에서 제정을 했어요. 근데 2013년에 미국의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이제 합헌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거를 완전 뒤집는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버거펄 대 호지스 판결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오버거펄 대 호지스 판결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결혼을 전부 다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오버거펄 대 호지스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결혼 존중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효가 됐어요. 이제 바이든이 사인을 해서 발효가 됐는데 결혼 존중법은 어떤 종류의 결혼이든지 다 존중을 받는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법이 새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미국 사회에서 무섭게 작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그 좀 약간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공격받냐 하면 트랜스젠더 포비아. 이게 뭐냐면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곧바로 이런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악으로 곧바로 규정이 돼요. 지금은. 그게 규정된 지 이제 미국 헌법재판소를 통과한 지 이제 9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들이 하는 스포츠에 남성들이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미국은 권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 생물학적으로 성 전환을 하지 않은 남성들이 뭐 그런데 지금 시합에 다 나가고 있어요. 뭐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교도소. 이게 성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자 교도소로 가고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반대하면 트랜스포비아, 곧바로 규정이 돼요. 성차별주의자, 뭐 트랜스젠더 차별주의자, 뭐 혐오주의자 이렇게 곧바로 공격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청문회예요. 자, 한번 봅시다. Mr. Bridges, you said several times, you've used a phrase, I want to make sure I understand what you mean by it. You've referred to people with a capacity for pregnancy. Would that be women? Many women, cis women, have the capacity for pregnancy. Many cis women do not have the capacity for pregnancy. 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시 홀리 미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키에라 브리지스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 이 버클리 대학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에요. 버클리 대학의 법학 교수예요. 지금 이 여성은
그래서 지금 이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여자가 이제 그 임신을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 보세요. 많은 여성 I want to clear one thing up. Professor Bridges, you said several times, you've used a phrase, I want to make sure I understand what you mean by it. You've referred to people with a capacity for pregnancy. Would that be women? Many women, cis women, have the capacity for pregnancy. Many cis women do not have the capacity for pregnancy. There are also trans men who are capable of pregnancy, as well as non-binary people who are capable of pregnancy. 그러니까 이제 이 법학 교수는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냐면 뭐 임신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젠더 남성들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죠?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여성이 되지 않으니까 수술하지 않은 젠더 남성들도 전부 여성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So this isn't really a women's rights issue. It's a. We it's can a what? recognize that this impacts women while also recognizing that it impacts other groups. Those things are not mutually exclusive, Senator Hawley. Oh, so your view is that the core of this right then is about what? So I want to recognize that your line of questioning.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해? 저는 당신의 질문 방식이 뭐라 그래요? 트랜스포비아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곧바로 공격을 받냐면 트랜스젠더 혐오자, 차별주의자 이렇게 곧바로 공격을 받는 거야. 이렇게. So I want to recognize that your line of questioning is transphobic, and it opens up trans people to violence by not recognizing them. Wow, you're saying that I'm opening up people to violence by asking whether or not women are the folks who can have pregnancies? So I want to note that 1 out of 5 transgender persons have attempted suicide. So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of for my us- line of questioning? So Because- we can't talk about it? because denying that trans people exist and pretending not to know that they exist. I'm is denying that trans dangerous. people exist by asking Are you? you if you're Are talking. you?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법학 교수는 뭐라고 공격하면 트랜스포비아적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들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 법학 교수가 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다 공격해요. 목사님이든지 어떤 기업인이든지 어떤 정치인이든지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 곧바로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 사회악으로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 공격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입도 뻥끗하기 어렵게 됐어요. 지금 여기 청문회고 이 사람은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에요.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이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자, 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Believe Pregnancies? that men can get pregnant? No, I don't think women can So get you are pregnant. denying that trans people exist? And that leads to violence? Is this how you run your classroom? Are students allowed to question you? Or are they Absolutely. also treated like this, w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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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they're told allowed that they're to question me. opening up people to violence? We have a good by time in my questioning. class. You should join. Oh, I bet. You might learn a lot.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수는 이제 그 버클리 대학에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굉장한 차별을 가해요. 근데 이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지금 미국의 판사들이 그러한 판결을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예, 미국의 판사들이.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 번 성폭력을 했던, 그래서 계속 감옥에 갔던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또 이제 재판을 받는데 50살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술 받지 않았어요. 여성이라고 주장하니까 판사가 여성 교도소로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 교도소로 보냈어요. 여성 교도소로 보내니까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여성들은 그 성폭력을 했던 그 범죄자랑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부터 여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상원 의원에게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금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Venus lost to the 203rd ranked male tennis player, which they're phenoms for women. My experience, my husband, he swam at University of Kentucky as well. In terms of accolades and in terms of national ranking, I was a much better swimmer than him. He could kick my butt any day of the week. 이 사람은 라일라 게인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은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수영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여자 선수가 됐어요. 여자 선수가 됐어. 아까 지금 테니스 얘기하는데 203위인 테니스 선수가 여자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 1위 선수를 쉽게 이기는 거예요. 세계 4위, 미국에서 400위를 하던 남자 선수가 갑자기 여자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권투나 테니스나 또 뭐 수영이나 모든 여성 종목들에 누가 진출하고 있냐면 지금 남성들이 진출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허용되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올림픽에는 이제 참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올림픽 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반대해서 참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여성들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들이죠. 남성 하여튼 뭐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수영 선수는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m 98cm 93cm나 되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 선수랑 수영을 해가지고 져서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남편도 수영 선수였는데 그는 열심히도 하지도 않고 뭐 옛날에 대학 때 수영 선수였고 지금 열심히도 하지 않는데 자기를 너무 쉽게 이긴다. 예. 어떻게 이 남성이 그냥 여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courage in being here today. Thank you for your courage and advocacy for women. You have been subjected to an unbelievable amount of abuse. You talk about intimidation, threats of violence. You have suffered it. I want to put up here a picture so everybody can see it. This was the welcome you were treated to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just a couple of months ago when a mob assembled where you were supposed to speak, I believe for over 3 hours, screamed, threatened you, barricaded you in a room. Do I have that?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시 당국 이제 그 공권력을 가진 시 당국은 이 사람을 빼내는데 실패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 트랜스젠더 뭐 그건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주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거센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얘기하려고 한 것뿐인데 구금됐었고 그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이제 그 구금했던 사람들의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법 집행을 나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나에 관해서는 이렇게 오히려 저쪽을 주둔하고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보세요. I was held for ransom for 3.5 hours by hundreds of these protesters, as you see on the board. They demanded that I had to pay them money if I wanted to make it home to see my family safe again. The law enforcement in San Francisco, I respect, and I think law enforcement is what's brave, not me, and I respect all law enforcement, but the law enforcement I was met with in San Francisco, in my opinion, failed miserably in effectively doing their job. They had mentioned that it was not ideal for them to be seen as anything other than an ally to this community. And that was made very obvious in the treatment and effectiveness of removing me safely from that situation. Why were you threatened and barricaded into a room and held for ransom for hours on end? I mean, what was it you were saying that was so terrible? I was invited to speak on my experience of my senior year in competing against a male. Nothing opinionated about what I shared. It was sheerly the exact lived experience of what me and my teammates and fellow competitors dealt with. And so I spoke. After my speech, there was, of course, a lot of protesters in the room, which I'm totally fine with people protesting. It's their right to protest. But what I'm not fine with is when it does turn violent in the way that it did. Because protesters afterwards, they rushed into the room. They turned off the lights. They rushed to the front. Myself and others were assaulted, and that's ultimately when I was held for hostage for 3.5 hours. It's just unbelievable, unbelievable.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고 자기가 그렇게 시합을 해서 졌다, 패배했다, 이걸 공정하지 않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러 갔더니 이제 시위대에 와서 이제 폭력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행정을 하더라. 그래서 이 상원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크레이지라고 하는 말 쓰는데 전혀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In the midst of that,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message that you were sharing, and you started to talk about it in your opening statement. Just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because nobody can question your experience. I don't think anybody sitting at the table, and certainly nobody at this podium, has had the experience that you have had. You were talking about just the incredible surprise, shall I say, to put it gently, of finding a biological man, a 6'4" biological man in your locker room, and having to accept that without being asked about it, without being told about it even. What was that like for you? Tell us about that. Again, we only became aware we would be undressing next to a man was when we had to see a man undressing while we were simultaneously undressing. And so I immediately left the locker room and I went up to one of the officials on the pool deck and I said, what are the guidelines to allow a man into our locker room? I know the guidelines for the competition, but what are the guidelines for the room?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9피트 3인치 4인치 이제 193cm나 되는 사람이 옆에서 남성이 옷을 갈아입더라.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이죠. 옷을 갈아입더라. 그래서 경기는 이제 그 남성도 참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탈의실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또 화장실 라커룸의 열쇠를 이제 남성인 여성들이 그걸 이제 사용하고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탈의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제 보셨죠? 트랜스포비아라고 하는 공격을 곧바로 받아요. 그리고 차별주의자고 모든 법 집행과 행정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잘 뒤집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차별금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혼 결혼합법법도 계속 줄기차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얼마 있으면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좀 부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했던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제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중대한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고 만약에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는 뭐라고 기재되냐면 제3의 성이 존재하고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법의 전문은 이제 앞으로 헌법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고 지금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헌법 기재를 거기다가 아예 강제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그 헌법에 기재되면 이제 저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헌법에 기재됐기 때문에 모든 법률, 교육, 사회, 행정, 모든 분야에 이게 그 파급력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그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자. 우리 두 번만 시작.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까지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문자화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그리고 이제 학습되고 사회는 점차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러나 이게 불가역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그런 바람, 소망, 간절한 기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